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숫자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아마존 이야기인데요. 최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13%나 급등했어요. 이게 시가총액으로 보면 무려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50조 원이 넘게 불어난 겁니다. 월스트리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었죠. 대체 아마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배경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야말로 시장을 그냥 확 뒤흔든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인공지능, AI 투자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어쩌면 거품일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아마존은 이런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딱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존의 이런 질주 뒤에 숨겨진 그 핵심 동력, 특히 AI와의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실적 발표, 이걸 넘어서서요. 아마존의 사례가 현재 기술 산업, 특히 클라우드하고 AI 분야의 어떤 그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걸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성공 방정식은 뭐고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 기술 지원과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보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내고요.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아마존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좀 들여다보시죠. 그럼 먼저 아마존의 전반적인 성적표부터 좀 보죠.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 매출 전망치를 2,060억 달러에서 2,130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요. 네. 이건 시장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가 한 2,081억 달러였으니까 이걸 꽤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예요. 시장이 환호할 만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자신감 넘치는 전망이 주가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존 성장 엔진 이거 여전히 강력하구나 이런 확신을 딱 얻게 된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아마존의 전통적인 주력 사업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아니면 무역 환경 변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완전히 메우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 동력, 이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는 거죠.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가 직접 2022년 이후 본 적 없는 속도로 AWS가 다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그 AI 개발과 관련된 핵심 인프라 수요가 상상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그 위력이 더 실감납니다. 지난 3분기 AWS 매출 증가율이요, 무려 20%에 달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17.95% 증가였는데 이걸 가뿐히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직전 분기 성장률이 17.5%였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더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AWS가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남짓이에요.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네, 근데 영업이익 기여도는 무려 60%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와, 60%요? 네, 즉 아마존이라는 이 거대한 기업의 수익성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 바로 AWS 인셈이죠. 이익 측면에서는 AWS가 아마존을 먹여 살린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출 비중은 15%인데 이익의 60%를 책임진다. 와, 정말 알짜 사업부네요. 근데 얼마 전에 AWS 서비스에 큰 장애가 한번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웹사이트랑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큰일이었죠.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건 뭐랄까 시장 지배력이나 고객들의 신뢰가 그만큼 굳건하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AWS의 이런 강력한 성장은 현재 기술업계를 완전히 휩쓸고 있는 그 AI 투자 열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AI 기능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요. 네. 이걸 뒷받침할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AWS는 바로 이 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선두주자인 것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7개 거대 기술 기업들이요. 네네. 이 중에서 아마존이 AI 경쟁에서는 조금 뒤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실적은 그런 평가를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자체적인 AI 모델 개발보다는 다양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클라우드 플랫폼, 즉 AWS를 제공하는 데 더 집중해 왔죠. 아, 플랫폼에 집중했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략이 현재 AI 생태계 확산 국면에서 승자의 저주 없이 가장 확실한 수익 모델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AI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전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 투자 분석가의 표현처럼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지난 1년을 뒤로하고 이제 모든 사업 부문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가 변동과는 별개로 기업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이런 분석도 힘을 얻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AI 인프라 투자의 과실을 아마존만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클라우드 강자들, 그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시장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3위인 구글 클라우드 역시 최근 분기에 매우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아, 역시 그렇죠.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주 약진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까지 이들 빅테크 기업 모두가 공통적으로 AI 관련 반도체 칩 개발 및 확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별 기업의 움직임이 아니라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빅테크 간의 거대한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와, 정말 AI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배팅이 엄청나네요. 투자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혹시 2000년대 초반의 그 닷컴 버블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과 경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오, 파월 의장이요? 뭐라고 했나요? 그는 현재 AI 붐은 과거 닷컴 버블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수익성을 꼽았어요. 닷컴 버블 당시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럴듯한 아이디어랑 비전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 수익은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랬죠. 아이디어만 있고. 네, 반면에 지금 AI 투자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AI 관련 서비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실제로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AI 투자는 단순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파월 의장의 진단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네요. AI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서 이제 실물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평가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파월 의장은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경고도 잊지 않았어요. 바로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였죠. 아, 노동시장 문제요? 네,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의 이면에 가려진 사회적 비용,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기술 발전의 명암을 함께 봐야 한다는 시각이죠. 그렇군요. 다시 아마존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AWS 말고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광고 사업의 성장이 특히 눈에 띕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 증가한 1,7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아, 24%나요? 네, 이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입니다.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상품 검색할 때 노출되는 그 스폰서 광고뿐만 아니라요.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피커인 에코쇼 화면이나 아니면 아마존 프레시 매장에 도입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쇼핑 카트 디스플레이 같은 새로운 광고 지면을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곳에도 광고를 넣는군요. 네, 단순히 물건을 파는 플랫폼을 넘어서 소비자와의 다양한 접점을 활용한 광고 수익 창출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광고 사업으로 아주 영리하게 확장하고 있군요. 정말 다방면에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비용 효율화, 특히 인력 구조 조정 문제입니다. 아, 감원 문제요? 네, 아마존은 최근에 약 14,000명에 달하는 사무직 직원을 감원했습니다. 이게 최대 3만 명까지 이를 수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의 일부로 알려져 있죠. 이 과정에서 퇴직 관련 비용으로만 1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18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즉 AI와 클라우드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을 감축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어 보이는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투자와 성장의 이면에 대규모 감원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있는 거군요. 성장과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이자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노동의 재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는 아마존의 놀라운 실적 발표를 계기로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AI 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AWS라는 강력한 클라우드 엔진의 성장을 이끌었고 이것이 아마존 전체의 실적을 견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아마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전반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투자 트렌드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아마존의 사례는 AI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 기술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롬 파월 회장의 진단처럼 실질적인 수익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닷컴 버블과는 분명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전략과 성과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주가 향방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술적 토대와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AI와 클라우드는 이제 여러분의 업무 방식, 소비 패턴, 나아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파월 의장의 경고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AI 투자는 분명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참 중요하죠. 아마존의 사례처럼 AI와 자동화 기술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다른 한편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I 시대가 가져올 눈부신 성장과 혁신의 과실 뒤에 가려질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비용은 무엇이며 또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